네, 안녕하세요. 토이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4번째 시간이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 10 액티브 ETF 분석, 국내 리츠 및 인프라 대표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제 블로그 돌아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184번째 거 봐주십시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과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제가 투자를 결정 짓거나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저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런 판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 10 액티브, 좀 말이 길다 그죠? 이건 이제 국내 ETF인데요. 국내 리츠 쪽에 투자하는 ETF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타이거 미래에셋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들은 요거 토스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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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이미지 보면 거의 다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보시면 이름 제목 그대로고요. 어제 이 날짜는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면에서의 어제는 수요일을 얘기합니다. 수요일보다는 1%가 빠졌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목요일 종가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일봉으로 얘가 이제 아직 나온 지 얼마가 안 돼서 7월 말쯤에 나온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런 봉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걸 매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는 매수하겠네요. 시가가 이제 이렇게 시작했나 봅니다. 9,950원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잘 타고 가다가 푹 꺼졌네요. 이게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여기 ETF의 특성상 액티브이기 때문에 여기 타이거 이 운영하는 운용사의 어떤 담당자, 어떤 그 팀이 얘를 관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하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뭔가 자금을 넣었다 뺐거나 그럴 수 있겠죠. 정확한 건 이게 또 공시를 봐야 되거나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 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는 푹 꺼졌습니다. 1% 넘게 1%딱 빠졌네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000억이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한국 거래소에는 한 300억 이상이 되면 상폐될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상장일 보이시죠? 상장일은 7월 29일, 7월 말쯤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ETF가 투자하는 투자처는 맥쿼리 인프라를 시작으로 이리츠 코코 코크랩이라고 하는 이런 여기까지, 여기는 프로테이지 얼마 안 되지만 비중이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5개 비중을 보면 거의 5개 비중에서 40%, 50%, 60%한 70%, 80%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맥쿼리 인프라에다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ESR, 그다음에 SK, 신한, 롯데, 리츠까지 해서 5개 종목에 거의 다 밀어넣고 나머지들은 그죠? 얼마 되지 않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어쨌든 맥쿼리 인프라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름도 잘 아시죠? 그죠? 예, 배당 잘 주죠. 배당이 또 삭감됐는지 그까지는 제가 최근 뉴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ETF로 해서 리츠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영향은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메이저의 리츠 쪽에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ETF 자체가. 제목 자체가 탑 10이기 때문에 10개 종목 외에는 그 나머지 10개 종목에만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그 자산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0. 몇 프로가 될 수도 있고 1점 몇 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이거는 이제 타이거 리츠 ETF 안에서 이제 요 내용을 봤고, 요거를 특별히 얘를 가져온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어쨌든 ETF는 수수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 수수료를 보다가 이제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는데, 총 보수의 수수료가 0.06%밖에, 0.06입니다. 0.6이 아니라 0.1%도 채 안 된다는 소리의 운용비를 쓴다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과연 그럴까? 이게 액티브라고 하면, 액티브면, 그죠?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일이 더 많을 텐데, 이게 왜 고작 총보수가 이거밖에 나가지 않지?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제도 그 삼성 거, 코덱스 거 가지고도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액티브한 것들은 사실 1년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돈다는 소리는 1년을 한번 돌려봐야 운영의 프로테이지가 총 보수가 년에 얼마 나오는지가 아마
대략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 보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수익률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10%를 줘도 0.06%를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10%까지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겁니다. 아마 이거 리츠 쪽은 리츠 쪽에서 10% 이상 주는 거는 없을 겁니다. 리츠 쪽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텍스트 좀 보기로 하죠. 얘는 이제 어쨌든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거고 7월 29일 날 상장됐고 얘 ETF의 목적은 리츠 인프라 자산군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 물류센터, 리조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리츠에는 여러분 리조트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다 보통 보면 리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만 생각해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뭐 인프라만 생각하는데 리조트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수료가 있을 거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아파트의 월세가 아니라 아파트 아닌 부동산에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거 다 포함하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땅에 어떤 땅을 빌려주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사용료 받는 거고요. 어떤 땅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빌려주는 것도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땅도 렌탈합니다, 여러분. 땅도 빌려줘서 그 땅에다가 뭐 짓든 상관없이 땅에 대한 사용료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류센터 중에는 어떤 부분이 또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특이한 거 없고 총 보수만 이게 너무 낮은 건 조금 의외다. 분명히 이거 아닐 거다. 좀 더 높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액티브해요. 액티브한 건 이 단순히 기초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아까 어떤 지수였나요? KDI, 그죠? KD 이런 지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 이 지수가 오르면 얘도 오르고 이 지수 빠지면 얘도 빠진다는 그 단순한 그런 패시브한 ETF가 아니라 운용사의 매니저가 혹은 담당자가 종목 구성이나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실시간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밸런싱을 계속 해가면서 좀 수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좋은 거죠. 패시브한 것보다는 액티브가 사실은 낫긴 한데 수수료가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액티브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액티브인데 수수료가 작은 게 그래서 의문이라는 소리예요. 1년 돌려봐야 알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런 프로테이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면 되는데 맥커리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 메이저 5군데가 78% 정도 차지하는 건 비중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탑 10, 탑 11, 탑 7 이렇게 한정 짓는 걸 저는 완벽합니다라고 사실 생각 안 해요. 그냥 일정하게 비율이 100개 종목이 어떤 이 산업군에 있으면 그냥 100개 종목에 그냥 N분의 1로 그냥 저는 투자되는 걸 좀 사실은 좀 더 선호해요. 그게 더 안정적일 거니까. 그죠? 이게 풍선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탑 메이저 5군데하고 그다음 비메이저 5군데가 있어서 메이저가 죽으면 비메이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비중을 실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또 집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 상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돈은 돈이 번다고 돈 많은 곳에 돈 많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실제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그냥 다 그냥 옆으로 옆에 있는 회사들 다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투자되는 걸 좀 사실 원하긴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만큼 반대편에서는 또 리스크만큼의 또 수익이 있는 거고 수익이 존재하는 곳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논리예요. 리스크 존재하는 곳에는 수익이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어디로 잡을까요? 리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임대료나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세라고 제가 얘기했는 게 딱 그 한마디면 다 끝나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월세 받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 월세는 그죠? 무한대로 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계약하는 기간 동안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월세 그 매물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기업이 들어와야지 사실 그 월세를 받는 구조이긴 하잖아요. 그거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임대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맥컬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종목 편입되어 있는 건 좀 좋은 거죠. 왜냐하면 탑10이기 때문에 딱 시총에 맞춰서 얘들이 비중이 이제 그렇게 분산됐을 거예요. 투자처의 분산은. 자, 그리고 물류센터뿐 아니라 아까 리조트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오네요. 물류센터, 오피스 이건 기본이에요. 리테일 이것도 기본이고 호텔도 그렇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도 투자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리 지나갈 때 보면 통행료를 낸다거나 해저터널 지나갈 때도 통행료 내거나 그죠? 거제도 이런데 그러면 그런 것도 사회 기반 시설에 만약에 이런 이쪽이 좀 강할 텐데 얘들이 투자를 했거나 시설을 만들었다면 그만큼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 때는 9,950원이었다가 1,240원까지 올라갔다가 푹 꺼졌네요. 그래서 뭐 이게 푹 꺼진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 이게 뭐 금리 인상기에는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 인상 얘기는 안 나오고 반대죠. 금리 인하 얘기가 사실 나오는 부분이라서 뭐 그래서 좀 리츠에 대한 희망을 조금 걸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 ETF를 통해서는 국내 리츠하고 인프라 상위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해서 배당 수익도 챙기고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맥커리는 좀 배당 안정적인 주로는 뭐 대명사죠. 뭐 더 이상 굳이 얘기할 거 없고 ESR 캔들 스퀘어 리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형 물류 리츠라고 보시면 되고 SK나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오피스나 상업투자 리츠까지 고르게 편입되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츠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까 그 호텔 어디 리조트 이런 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어디에는 뭐가 강하고 어떤 리츠는 또 뭐에 좀 더 강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담으면 사실 다 담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 수익을 원하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적합한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게 투자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리가 인하하든 인상하든 저는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 월세 받고 싶으니까 나 이거 매수하는 거예요. 월세 받으려고. 사실 이 종목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더 있습니다, 여러분. 탑10이 아니라 요까지만 돼 있는 종목이 아마 있지 싶은데 4천 얼마짜리 있고 그다음에 코덱스 거도 있죠, 리츠. 그거는 이제 월중 배당이고 아마 얘는 월말 배당일 겁니다. 월말을 이런 건 안 써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보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현금을 계속 뭐 확보하는 목적이니까요. 근데 얘가 고정 배당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7월 29일이었으니까 얘는 적어도 8월 말에 해서 8월 말에 이제 그죠? 배당락하고 9월 초에는 주겠죠. 그럼 그때 이제 이게 첫 배당이니까 한번 볼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ETF들은 1,000억이니까 얘도 뭐 최소 수량 10개에서 한 100개 왔다 갔다 좀 매수해 놓고 좀 추이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조금 닮은 꼴인 ETF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고 이걸 갈아타는 게 맞는지 그런 건 조금 헷갈려요. 그건 좀 더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딱 여기 한 10개 종목만 분산되어 있고 요까지만 딱 되어 있는 거. 요거 말 나온 김에 잠깐 볼까요?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나오나요? 이거죠. 4천 얼마짜리. 얘도 요걸 설명하려는 목적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투자는 얘는 조금 비중이 좀 많이 고르게 돼 있다, 그죠? 예, 그죠? 좀 많이 좀 고르게 돼 있고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몇 개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에도 또 다른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본 김에 한번 보고 가죠. 궁금하니까. 종목은 얘가 많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까 탑10은 딱 10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 거고 요거 지금 4,250원짜리 원래 기존에 있던 ETF 타이거 거는 다 나머지는 똑같지만 비중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맥커리에다가 딱 15% 내외로만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해서 균등하게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다양한 리츠에 좀 더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는 둘 다 투자할 겁니다. 얘 단독으로 돼 있는 것도 투자할 거고 탑10 액티브 얘도 좀 투자를 같이 또 병행할까 싶습니다. 어차피 뭐 배당은 똑같이 받을 거니까요. 얼마로 받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프로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관리를 하고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번 시간을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시청하기 184번째 시간이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한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뭐 매수 매도 오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뭐 어차피 샀으니까 그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잘 끌고 가서 배당 잘 받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